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벌한 하루가 끝났죠. 네, 살다 피치라는 듣보잡이 사실 S&P하고 무디스 정도만 되지 피치가 그렇게 시장에서 물론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이지만 뜬금없는 또라이 같은 행동인데, 오늘 미국 시장은 저는 생각보다도 잘 버텼다. 저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장 국내 시장은 반등은 할 것이다. 하지만 반등은 약하지만 반등이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비추다.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반등할 때 뭐가 올라올 거냐, 2차전지가 올라올 거냐, 반도체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이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이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데 추가로 상승할 거냐. 옛날 그래핀 보는 것 같아요. 그래핀도 한번 타니까 한 3, 4, 일주일 정도 올라오는데 한 50%에서 많은 100%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초전도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좀 대비를 해야 될 건데, LS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나머지는 흑살이 껍데기처럼 보이는데, 선암 이런 애들보다는 LS가 더 안정적인 모습, 2차전지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S가 좀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제는 울고 싶은데 뺨을 확 후려 갈겨졌죠. 그동안 너무 고평가이다. 그리고 뭔가 2차전지가 저는 윗꼬리 달고 나오는 모습도 그렇고 불안불안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춤을 추더라도, 나이트에서 춤을 추더라도 문가에서 쳐라. 언제든지 불이 나거나 단속판이 뜰지 모르니까 문가에서 춤을 춰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지 모르는데 일단 심리를 한번 확 꺾어놓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시장은 바로 V자 반등으로 반등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서 에너지를 구축한 다음에 밑으로 갈지 내려갈지, 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긴다면 위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20-30%는 토해낼 거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찬바람이 불면 줄여야 되는데 아직도 뜨거운 8월인데 일단 시련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충분히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대표적인 건 일단 달러 지수가 안정적이죠. 0.4 얼마밖에 안 올랐고,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안정적이다. 항상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플라이트 퀄리티로 크게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좀 덜했다. 평소와 좀 비슷했다. 다만 2차전지, 그동안 많이 올렸던 2차전지, 반도체,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AI 쪽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AMD가 생각보다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나머지는 2에서 3% 정도면 적정한 수익률로 두들겨 맞은 거고, AMD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두들겨 맞습니다. 향후 투자 및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 지속으로 버텨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제 생각은 오늘 좀 올라오면 최소한 현금 한 10에서 20%는 마련을 하자. 더 먹는 것보다 좀 지켜보자. 그래서 현금을 20에서 30 이 정도는 좀 가지고 가자.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나 모를 또 하락에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금을 살짝 들고 가는 전략을 오늘 올라오면 좀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추이를 보면 다우는 0.98, 나스닥은 2.17, S&P 500은 1.38 이렇게 하락을 하며 장이 끝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에서 반도체라든지 최첨단 쪽이 많이 좀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제 미리 많이 두들겨 맞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시장의 주요 지표를 한번 봅시다. 미국 7월 ADP 민간 고용이 32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2배나 상승을 했죠. 제가 ADP 고용지수가 나올 때마다 ADP는 어떤 회사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 지수는 뭘 말하는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요. ADP라는 것은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야. 이 회사가 미국의 민간 고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월급을 관리해 주는 거죠. 월급을 집계해주고 관리해주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통계를 해서 만드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정부 부분을 제외한다. 여기는 가버먼트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비농업 부분을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 비농업 부분만의 월별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다.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틀 전에 발표되죠. 이틀 전에 발표되며 미국 정부의 올간 고용 보고서에 대한 선행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얘가 고용이 좋다고 해서 미국 고용지표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비슷한 모양은 가는데 ADP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강하다. 특히 이제 ADP가 민간 고용 부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 셀러리맨들의 급여 관리를 하는 특성상 이들이 발표하는 그 지수가 현실적인 면들을 많이 반영은 하고 있죠. 다만 정부 부분은 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지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지표를 보면 지난달은 49만 7천 건, 이번 달은 32만 4천 건이 나왔죠. 시장은 한 17만 건 정도 상승할 거로 봤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하면서 골을 때린 거죠. 그렇죠? 더 하락폭을 키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고용지수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여기서 고용 꺾이고 경제지표가 꺾여서 나오면 미국은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국의 중요한 기업인 IT 기업 퀄컴이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퀄컴이 이제 통신 반도체나 이런 칩들을 주로 많이 생산을 했는데 퀄컴이 2.13% 하락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4.17%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매출의 예상은 85.1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84.4억 달러가 나온 거죠. 매출이 줄었고 반대로 EPS는 1.81달러를 예상했는데 1.87달러로 EPS는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은 하락하는데 시장은 매출 하락에도 방점을 찍으면서 시간외에서 박살이라는 모습이 나타났다. AMD도 시간외에서 박살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미국 10년 국채금리 9개월 내 최고다.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채권 지수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881을 기록하고 3.1bp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반대로 10년짜리 국채금리는 4.074, 4%를 넘어가면서 어제 이제 시장이 좀 난리가 난 모습이 있었는데 2.4bp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나름대로 강한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넷 옐런이 강등은 부당하다. 미 국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Sure, why not이죠. 다음 TD증권이 BOE의 영국 인플레이 전망 대폭 하향을 예상한다. 좋은 이야기네요. 캐나다 집값이 10년 새 2배나 껑충 뛰었다. 캐나다의 총리가 정치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잘생긴 키 큰 총리가. 네.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2%나 하락을 했죠. 네, 원유는 81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유가 쭉쭉 올라가면서 CPI를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한 것은 뭐 세계 글로벌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하락도 없지만 또 상승으로 끌고 갈 상황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다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7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BYD 7월 전기차 판매량 전년비 70%나 상승을 했다. BYD도 가격을 막 내리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달러, 금, 채권이 안정적이다. 따라서 피치의 저 또라이 같은 행동은 그냥 이례적인 이벤트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달러는 오히려 살짝 강세죠. 0.35% 강세, 102.442. 금 가격은 오히려 빠졌죠. 0.37% 하락하면 1971달러. 미 국채금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WTI도 1.19% 하락했죠. 81.25달러. 퀄컴 이야기는 했고 테슬라가 2.67% 하락을 하면서 254달러. 애플은 1.55% 하락. 엔비디아도 4.81.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시장에서 큰 리딩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빠지면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또 한 번 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보통 5에서 6%씩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락폭은 충분한데 한 번 더 하락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오늘 하락하면 좀 샀다, 단타는 하락으로 샀다가 한 5% 먹고 던지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천천히 플레이를 해라. 근데 TSMC도 2.7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66% 하락, 메타는 2.58% 하락. 다 하락이네. 로블록스는 5.1%. 로블록스가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29,114달러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신용등급 하락 여파를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에 대한 관련 기사들, 분석 기사들, 모든 경제 TV가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언급할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하이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썼던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복귀해보는 2011년 살, 2011년 무디 S&P가 이제 등급을 하락했죠. 3대 국제 신용평가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강등 배경과 관련해서는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었네요.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반복되는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상향 대치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배구조 약화를 초래했다고 피치는 평가했다. 피치는 신용등 하향 조정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강행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앨런 장관은 피치의 결정은 자기적이며 오래된 지표에 근거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한 거죠. 피치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은 2011년 8월에 S&P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례와 좀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는 어땠나,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을 많이 하죠. 당시 S&P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 협상 인상을 놓고 대립하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고, 이 여파로 미국 증시가 15% 이상 폭락했고, 그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체로 확산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그해 8월 1일 날 2172.27에서 9월 9일 날 1801로 약 6거일 만에 17%나 하락하는 그런 최악의 폭락 사태를 맞이를 했던 거죠. 8월 9일에는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13조 5천억에 달할 정도로 투매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케이스가 2011년 8월에 S&P 500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이 같냐 틀리냐 이걸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비교겠죠. 그러나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는 제한적일 거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흑폭풍이다.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의 하향의 악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거로 판단을 한다. 제한적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2011년 사례인데 2011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폭락 사태가 발생했지만 약 2개월 이후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다. 신용등급 조정 여파가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신용 리스크 측면이다. 2011년은 미국 경기와 금융시장이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혹은 위기를 막 벗어나는 그런 시점이었다. 미 연준도 위기 극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 시점은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신용 리스크가 진정된 분위기이다. 위기, 즉 리스크의 강도 측면에서 2011년과 현저히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전혀 SVB 은행 사태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고,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크레딧이라든지 기업들의 신용도는 아주 좋다. 마지막으로 유럽 재정 위기다.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주는 배경에는 유럽 신용 위기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2011년 전에 2010년부터 그리스 디폴트, 피그 재정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신용 우려를 증폭시켰던 그런 해였다는 거죠. 2011년은. 즉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리스크이지만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글로벌 부채 리스크의 트리거 역할을 할 것으로는 생각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발을 빼는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하고 이 애널리스트를 마감을 했죠. 단기적으로 신용 등의 하향 조정 파장은 주시할 필요는 있다. 발을 잘단은 뺐는데 미국 증시가 강한 랠리를 이어왔고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를 넘나들면서 금융시장 긴장감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 신용 등의 하향 조정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은 심리라 그랬죠. 이 심리가 망가지면 늘 주식에서 하락이 오기 때문에 이 심리에 일단 스크래치가 났다. 따라서 V자 반등은 없는 거죠.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은데 박스권 하단을 어떻게 그릴지 또한 상단을 어떻게 그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특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미국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달러 및 유로 그리고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오히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사태가 미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금리 인상과 관련된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는 좀 멈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앞에서와 같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달러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미국 국채금리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FOMC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할 거다. 추가적으로 계속 긴축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라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어떤 한 줄의 논평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추이를 보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갈수록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나라 살림 규모가 커지면 커졌으니까 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연봉이 높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시니어로 내려오면 이제 작은 회사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 살림이 줄지가 않죠. 워낙 커져 있는 거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로 미국은 향후의 재정 위기는 지속적으로 폭탄처럼 숨겨진 폭탄점으로 갈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2011년 신용등급의 하락이 조정이 일어났을 때 다우지수는 이렇게 박살이 나죠.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는 이렇게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프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향후에는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또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어제 이제 금리가 살폭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국채 10년 하이힐드 채권에서 미국 10년짜리 국채 스프레드를 빼는 거죠. 미국 채권 하이힐드 트리플 B뿔 이하인 채권 10년물에서 국채 10년짜리를 뺀 신용 스프레드는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건 아니다. 하지만 뭐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꺾였다. 어느 정도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V자 반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여름 썸머 랠리의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깔딱고개를 만난 거죠. 이걸 잘 극복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 못하고 또 다른 숨겨진 뭐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먹었던 것을 많이 토해낼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 결론부터 봅시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은 끝이 났지만 생각보다 그 강도는 약했다. 저는 뭐 생각보다는 하락이 작았다는 거죠.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은 다소 또라이 같은 결정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금리가 안정적이고 달러 지수도 비교적 강세폭이 적었으며 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본능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이 세 개의 자산이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금일 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두드리게 맞았죠. 문제는 누가 반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2차 전지이냐? 반도체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이냐? 어제 초전도체만이 살아남는데 오늘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죠. 당분간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추격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의 강도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제 하락한 수준을 전부 되돌릴 수는 없으며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격 매수는 아주 비추죠. 아주 비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자기가 가진 종목이 반등해서 올라오면 한 10에서 20%, 30% 내에서 현금 마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해 봅니다. 늘 하나의 악재가 터지면 그 뒤에 숨어있는 비구름 속에 숨어있는 태양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FOMC가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무너지는 것들은 나름대로 또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이 또 시장에서 조명을 받는다면 시장의 반등폭은 생각보다 있을 것 같다. 어제 우리는 이제 선방향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아침에 좀 두들겨 맞다가 올라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하지만 V자 반등은 없다.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아 보인다. 자기가 많이 먹었던 종목이 반등해서 올라오면 20에서 30% 정도의 현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들 제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천 종목이나 뭔가 리딩할 수 있는 뭔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엣지 있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은 전략 후강일 확률 하지만 강도 윗꼬리를 달 확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오면 현금을 좀 마련하자. 이것을 머릿속에 꼭 담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는데 항상 이제 문가에서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